여기는 로컬 트렌드 미디어 비로컬입니다. 안녕하세요. 비로컬 편집장 윤준식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가정, 가족, 청소년, 청년 이런 5월에 알맞는 주제로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와 신지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신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 오는 토요일인데요. 네. 비 와서 바와 대표님을 부른 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무슨 맥락이죠? 아재 개그였습니다. 네. 네. 바와는 BAWA로 이제 비 아티스트, 위드 아티스트의 약자예요. 그래서 예술가와 함께하는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과 그 보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충분히 성인이라든지 장년층 분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만나왔던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은 좀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좀 비슷한 연령, 비슷한 세대, 똑같은 말이네요. 연령이나 세대나 비슷한 취향을 가진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신재민 대표님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참 희귀한 그런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닐까. 물론 이제 전국의 수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이제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질 않아서 바와 신지민 대표님이 저희로서는 거의 최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막 시작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공간적인 아직은 저희가 베이스 캠프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없고 컨텐츠를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기획을 하고 이제 같이 공간과 협업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그냥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공간들보다도 약간 어린이들과 부모들과 예술가 이 세 채널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서 이제 저희가 어린이들이 평소에는 좀 가기 힘든 곳이라든지 약간 이런 공간적인 특색들 그 공간 그 지역에서 되게 좀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곳들을 같이 좀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대되는 바도 있고 좀 우려되는 바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오픈을 해주실지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봤을 때 여러 이해 당사자가 존재하네요. 맞아요. 보면은 첫 번째로 바와를 구성하고 있는 바와 대표님 중심으로 하는 이제 바와 일종의 시스템이 있을 거고 이제 거기 합류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실질적인 수혜자는 어린이들이고요. 어린이와 부모. 그렇죠. 부모님도 이제 포함이지만 부모님들은 또 조금 또 다른 그래서 그 좀 이너 서클만 봤을 때도 이해관계자가 4부류로 나누어지고 또 그리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나 아니면 공간도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공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공간 운영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비즈니스 구조일 것 같아 보여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구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아동복지랑 이제 사회복지 전공을 미국에서 하고는 영화가 너무 좋아서 영화배급사를 무작정 들어갔어요. 근데 영화배급사를 들어갈 때도 그냥 영화만 좋다고 들어간 건 아니었고 영화를 통한 아동복지를 하고 싶다. 예술을 통한 아동복지를 하고 싶다는 목적하에 이제 나는 그 아동복지 쪽으로는 학력이 있으니까 경력을 문화예술 쪽에 좀 쌓아보고 싶다 해서 영화배급사를 한 6년 정도 다녔는데 그때 다니면서 이제 여러 신인 배우분들을 만나 뵀거든요. 근데 이 신인 배우분들이 작품 있을 때는 그 작품에 매진을 하는데 작품 없는 기간 동안에는 카페라든지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생계유지용으로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들의 재능과 끼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본업과 다른 활동을 통해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그래서 이분들과 또 제가 또 잘 아는 그런 어린이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예술놀이라는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고요. 예술놀이라는 게 사실 없던 아이템이라든지 뭐 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 뭔가 바하만의 특별한 뭔가를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제가 여기저기 좀 새로운 공간을 둘러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어떤 카페가 생겼다든지 뭐 복합문화 공간이 생겼다 이러면 직접 가서 경험해보고 새로운 또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런 경험을 뭔가 예술놀이를 통해서 더 이 공간을 알아가고 이 지역을 알아가는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의미 있겠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바와가 나왔습니다. 네,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 있는데 네.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됐어요. 네네. 말씀 들으면서 첫 번째는 요즘 놀이도 치료라는 이름, 네. 뭐 학습이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하잖아요. 네. 보면은 각종 테라피에서 아이들 학습 증진을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무슨 집중력 향상 바르게 자라지 못할까봐 일종의 이제 치료 프로그램처럼 해서 이게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 불쌍한 게 노는 것도 학습으로 놀아야 되고 맞아요. 치료를 위해서 놀아야 되고 그냥 아이들은 노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이것 또한 그런 거에 하나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일단 떠올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선생님이라는 타이틀이라든지 어떤 교육가 이런 타이틀은 저 자신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저는 그런 타이틀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뭐 물론 교육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되게 좋은 교육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술이라는 거는 나를 표현하는 거, 나를 정말 건강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정말 이 예술 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이게 예술을 통해서 뭔가 좋은 질문을 통해서 나를 잘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고 뭔가 내가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바르게 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예술이 해줄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교육적인 그런 것보다도 진짜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가르치거나 막 인풋을 막 하는 것보다 창작 활동 위주로 많이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요. 약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 정도를 저희가 무조건 이제 이 두 가지 요소는 꼭 가져가자 하는 게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것 활동과 이제 상호작용. 또래 관계 요즘에 한 자녀 가정이 많다 맞습니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가더라도 뭐 학교 갔다 와서 놀이터를 가더라도 친구들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이래서 학원 보내달라고들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가야 없어서 학원을 학원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으니까 네네. 학원 좀 보내달라고 떼쓰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데 사실 저 때만 해도 나 때는 놀이터만 가도 정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냥 그런 사회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성을 기르고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회의 장이 또 부족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바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는 이제 최대한 자기를 표현하고 또 이 자기 표현을 다른 사람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뭐 좀 더 디벨롭 시켜볼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 걱정되는 질문은 네네. 요즘 보면 노키즈 존이라고 많이 있거든요. 카페라든가 음식점 보면은 그렇죠. 사실 뭐 이렇게 카페나 음식점 이용하는 입장에서 극성 맞은 아이들 들어오면은 정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괜히 뭐라고 그랬다가 부모님하고 싸움만 나고 그래버리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부모가 애들을 왜 저렇게 잘못 가르쳐서 저런가 뭐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애들이 얼마나 뛰어놀 공간이 없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뭐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화로나 이런 불이 들어오는 이제 고깃집 이런 데를 가면 아이들이 막 좋아서 뛰어놀고 뭐 이런 거 보면 안전에도 걱정이 되다 보니까는 애들이 오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틈인가 노키즈 존이 이제 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바와가 좀 깨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런 복합문화 공간에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같이 하면서 좀 이게 노키즈 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노키즈 존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에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은 어른 문화나 아이 문화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복합문화공간 측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바오도 생각보다 여기 아이들이 매너만 지켜준다면 뭔가 아이들이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세, 태도가 되어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 같이 즐길 수 있다는 거를 바하를 통해서 또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안전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네, 어른들이 우려라든지 저도 이제 걱정되는 바가 있긴 한데 그 처음부터 아예 우리는 노키즈존이에요. 이런 안전상의 이유로 우리는 아이들 뭐 13세, 12세 이하의 아이들은 받을 수 없어요. 이거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배제시켜버리고 네 하는 거는 저는 이제 평등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아이들 때문에 뭔가 일반화를 시키는 게 그거는 정말 위험하다고 봐요. 그리고 노 땡땡존이라는 게 노키즈존이라는 이런 말들을 쓰다 보면은 뭐 노 시니어존, 뭐 노 우먼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대상층을 가리키게 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우리 사회가 되게 삭막해지고 정말 서로 간에 그런 뭐 나이별로라든지 성별로라든지 이렇게 차별이 될 수 있는 너무 위험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노키즈존이라는 말을 너무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알아보니까 2019년 기준으로 네네. 전국에 한 400여 군데가 노키즈존이라고 아예 명시를 해놓고 있더라고요. 그 노키즈존이라는 게 공공성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말씀하시는 뭐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들,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아직도 좀 깨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는 하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노키즈존이라는 곳들이 점점 준다고 해도 이런 용어가 허용되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라면은 뭔가 이게 뭐 엄청나게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뭐 영향을 미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아이를 낳고 뭔가 아이와 함께 어느 곳을 가더라도 뭔가 편하게 눈치 신경 쓰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바꿔 말하면은 바와는 네. 어린이들이 네. 바와에서 제안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네. 그런 매너를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그쵸. 아까 은연중에 말씀하실 네. 때 아이들이 매너를 배운다면이라는 맞아요.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곳들이고 뭐 만약에 전시 공간을 갔을 때 우리가 이 전시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시끄럽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런 뭔가 배려에 대해서 이제 매너나 이런 배려나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준다면은 저는 아이들이 워낙에 스폰지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금방 습득하고 배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계속 쌓게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냥 뭔가 어떤 되게 핫한다라고 해서 엄마 아빠랑 같이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면은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 여기 우리 왜 못 들어가? 했을 때 뭔가 엄마 아빠가 네가 아직 나이가 안 돼서 못 들어가. 뭔가 이런 말이 되게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싶은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아이가 커간다면은 나중에 뭔가 어떻게 이 사회를 보고 그 대우를 이제 받으면서 자라면요. 이 사회를 어떻게 볼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나 아이였고 누구나 뭔가 어렸을 때 정말 뛰어놀고 천방지축들이었던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란 말이죠. 아이들이.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커서 또 우리의 노후를 지켜줄 그런 친구들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보다듬어주고 이렇게 좀 불편하고 뭐 그렇더라도 그런 걸 좀 감수하면서 같이 끌고 가야 할 그런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일하게 될 파트너로 네네. 배우분들을 이렇게 염두를 하셨는데 사실 바와는 아티스트와 함께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경력을 쌓으셨기 때문에 배우를 맨 처음 파트너로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배우분들 통해서 아름아름 이렇게 다른 분야의 아티스트 분들을 여러분 이렇게 추천받고 소개를 받았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크게 다르진 않더라고요. 음악 쪽이라든지 미술 쪽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하시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도 이제 공연이나 뭔가 이런 게 있을 때는
집중해서 하시는데 안 할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본업 외에 다른 소득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네. 이왕 할 거 본업에 뭔가 본인의 창작 활동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얻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배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발성이나 이 표현력, 이 리액션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저번에 저희가 프로그램 해봤을 때 아이들의 반응부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 배우분들이 이렇게 리액션을 잘 해주니까 더 집중을 잘하고 몰입을 한 번에 확 하고 또 이 아티스트 입장에서 좋은 게 아이들이 워낙에 솔직하잖아요. 재미없으면 안 하고 재미없다 하고 재밌으면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분들도 뭐 순발력이라든지 뭔가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좋네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시는 광경을 상상하면서 요즘 아이들은 형제만 없는 게 아니라 형제자매만 없는 게 아니라 이모 삼촌도 없거든요. 맞아요. 좋은 어른 만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이모는 식당에 가야지 만날 수 있고요. 네. 네, 좀 그런 시대가 돼버려서요. 어쩌면은 이게 아티스트들과의 만남이 그런 사회적인 이모나 사회적인 삼촌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닐까. 어쩌보면은 좀 부모님보다는 좀 편하면서 좀 더 가까운 존재들로서 형, 누나 뭐 이런 또래 약간 또래 집단 성격을 초월하는 그런 좀 막 매달릴 수 있고 때도 쓸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이모나 삼촌들을 사귀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맞아요. 네,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우분들이 저희가 신인 배우분들이 정말 포텐셜이 정말 많고 배우로서 이제 활동도 현업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드라마 단역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이게 이 배우분들이 좀 더 이제 바와를 통해서 아이들과 접촉도 하고 이 본인을 또 알리고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냥 TV 드라마 보다가 나 저 선생님 아는데 뭐 저 언니 아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반가운 얼굴을 스크린을 통해서 보거나 뭐 아니면 다른 공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게 네, 아이들한테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그 바와를 시작하신 거는 오래되지 않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 첫 행사가 2월 2일 날 이제 행화탕이라고 하는 아현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서 하고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되게 되게 짱짱하게 기획해놓은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잠정 연기를 해놨다가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페릭스라고 하는 스포츠 소셜 클럽에서 이제 야외 활동 중점으로 다시 프로그램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화탕에서 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자면 행화탕은 아마 젊은 분들 약간 20, 30대 분들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1958년도에 생긴 목욕탕을 약간 예술로 목욕하자, 약간 방치되어 있었다가 예술로 목욕하자는 그 컨셉으로 이제 서상혁 대표님이 다시 복합 예술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가보면은 다 타일벽에 뭐 타일 바닥에 진짜 그냥 딱 목욕탕 구조예요. 뭐 남탕, 여탕 이렇게 있고 보일러실 있고 이런데 거기에 제가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 바와 제안을 드렸을 때 위험할 것 같다. 이런 타일 구조나 바닥도 너무 차고 뭐 이렇게 움푹움푹 패인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이들한테 좀 위험하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우리 측에서 보완하겠다고 하고 퍼즈 매트 깔고요. 또 아이들은 오히려 새로운 공간을 가보면 호기심에 막 다니기도 하지만 또 약간 움츠러든다고 해야 되나? 약간은 조금 소심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새로운 공간이다 보니까 너무 내가 가보지 않은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약간 탐험하듯이 신기하게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고 타일을 만져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목욕탕이라는 곳을 거의 가본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세대나 우리 세대 때 이제 목욕탕은 다 아는 건데 그래서 그런 역사성에 대해서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할 거라서 제가 이제 어떻게든 서 대표님을 설득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전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번 프로그램을 돌렸거든요. 이제 다른 컨셉으로.
그래서 뭐 동물상황극이랑 가면놀이를 하는 거를 오전 11시에 하고 오후 2시에는 그때가 2월 초여서 네네. 올해 우리의 소원이나 소망을 벽에 그려보자 하고 벽에 이제 전지를 붙여놓고 아이들 그림 그리게 하는 그런 걸 했는데 12명, 17명 이렇게 참석을 해줬어요. 네네. 그리고 옆에 카페 공간에서는 부모님들이 뭐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그 해화탕 투어 20분 투어를 이제 서당엽 대표님과 같이 네네네. 하시고 네, 뭐 커피 마시고 좀 쉬시고 이런 네,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뭐 그린 그 전지에 그린 그 그림들은 엽서로 만들어서 제가 각 가정에 다 네, 보내드렸어요. 이제 어떤 한 친구는 뭔가 내가 그냥 종이에다 그린 그림인데 이게 엽서물로 딱 뭔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성과? 이렇게 딱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엽서를 손에 들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놓지 않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주고 싶은 거죠. 아이들한테. 뭔가 내가 그냥 어디 가서 뭐 되게 단발적인 활동? 뭔가 체험학습? 이런 걸로 하나 끝난 게 아니라 충분히 그게 작품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뭐 어떤 성과로 나중에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추억거리?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네 그런 경험을 주면서 성취감도 길러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뭐 왕성하게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됐을 봄철을 놓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지금 5월인데도 5월도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는 유지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저희 지역도 장미축제라고 되게 유명한데 올해는 쉬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정의 달인데 또 어린이들은 또 설레는 그런 달인데, 그쵸. 예, 근데 별 행사 없이 넘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아쉬운데요. 그래도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네, 그래서 저희 5월달 가정의 달은 그래도 최대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실내에서 하는 활동은 저도 좀 조심스러워서 네네. 실내에서 하는 활동은 좀 6월이나 7월로 미뤄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 페릭스 아까 말씀드린 그 페릭스가 고양시에 있는 거의 막 2만 평 정도 되는 야구장도 있고 풋살장도 있고 이런 스포츠 레저장이면서 음식점과 카페도 보유하고 있는 약간 종합 엔터테인먼트장으로 성장 중인 곳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곳에서 약간 잔디밭 조금 잔디밭이 있는 그 공터에서 저희가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모객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프로그램은 다 달라서요. 뭐 하루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그림 편지를 써주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휴식을 뭔가 완벽한 네네. 자유와 휴식을 드리려고 했고 아이들은 저희가 예술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약간 이런 컨셉으로 했다면은 이제 이번에는 가정의 달인 만큼 부모와 자녀가 소통하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꾸몄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움직임 워크숍이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뭔가 접촉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서로의 몸을 탐색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이렇게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명상을 하는 서로 뭐 명상이라고 하면 되게 재미없고 뭔가 지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좀 만들기를 통해서 네 예술을 통한 그런 명상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어요.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저희가 그 앨리스 청담이라고 네네. 청담동에 있는 칵테일 바거든요. 네네. 근데 이 바들이 보면은 7시나 8시부터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낮에는 놀리는 공간인데 너무 예쁘고 뭔가 내가 봐도 이게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컨셉이 있는 칵테일 바가 있어서 그게 이제 앨리스 청담이었고 네네. 그래서 앨리스 청담 대표님께 이제 바와 취지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더니 너무 흔쾌히 낮에 아무 때나 오셔서 쓰시라고 이렇게 내어주셨어요, 공간을. 그래서 그 공간에서는 뭔가 이제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이 식음료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과 이제 나만의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수림문화재단과도 지금 협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특이한 게 그 칵테일 바라고 하면 거기는 예, 미성년자는 가면 안 되는 곳인데 특이하네요. 술을 안 마시면 됩니다. 물론 그렇죠.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노키즈존 얘기하실 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묵적으로 어린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되어 있지만 맞아요. 어린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맞아요. 것도 이런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인프라는 남녀노소가 없는데 그 안에 있는 콘텐츠 칵테일이라는 게 주류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제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갈 수 없는 곳인데 네.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게 또 재밌네요. 네, 그리고 식음료를 이용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렇죠. 마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더 상위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바로 칵테일 바가 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딱 대표님도 그런 쪽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이 앨리스 청담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애니메이션을 컨셉으로 네네네.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딱 들어갈 때 꽃집이거든요. 네. 되게 그냥 꽃집 같은 데인데 뭔가 숨겨져 있는 그 문을 열면 이제 바가 나오고 바 안에 한쪽 벽면에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 애니메이션이 계속 틀어져 있어요. 나를 마셔요, 뭐 이런 뭔가 네. 이상한 나라의 뭔가 나다움을 네. 저희 또 바와의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자기다움을 잃지 않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아이들이 나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목표인데 딱 앨리스가 이제 원하는 방향성도 이제 같거든요. 뭔가 자기다움, 뭔가 나다움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나라 이런 컨셉이 맞아가지고 되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대표님 저도 이제 살짝 배운 게 이제 식음료라는 게 향 그리고 당, 향신료 이렇게 네. 세 가지로 구성이 된대요. 네네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초반에 약간 스포일이긴 한데 그 초반에 이 대표님께서 오너 바텐더분께서 사탕수수를 구해가지고 실제 사탕수수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향을 맡아보고 맛보고 우리가 이 사탕수수를 통해서 뭐 설탕이라는 그런 설탕을 만들어낸다. 약간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알려주고 뭐 울라프 가니쉬 만들어서 울라프와 함께 이제 맛있는 맛을 찾아가 보는 여행. 약간 이렇게 컨셉으로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해주셨던 얘기 중에 제가 인상이 깊었던 게 본인이 이제 뭐 칵테일 그런 쇼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경연 때문에 해외에 나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네. 특히 유럽 쪽을 가면은 유럽은 저도 이제 인상 깊었던 게 프랑스나 뭐 이런 프랑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코스 요리로 나오거든요. 오. 그러니까 뭐 에피타이저 그러니까 최소 3가지인 거예요.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이렇게 아이들한테 그 코스 요리를 내어주고 학교 급식이나 뭔가 유치원 급식 같은 건데 그걸 코스 요리를 내어주고 이 요리가 어떻게 뭐 어떤 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거를 아이들이 가만히 듣고 앉아 있더라고요. 먹기 전에 음식이 다 내어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그럼 이제 먹어볼까요? 하면 다 같이 먹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습관이랑 굉장히 식문화 이런 거랑 좀 다르게 느껴졌고 과연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다양한 걸 맛보고 이 맛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와를 통해서도 이런 거를 좀 더 아이들에게 뭐 교육이라면 교육, 뭔가 체험이라면 체험, 경험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좋다고 제가 네. 말씀을 드렸죠. 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어린이 교육인데 이게 무슨 로컬 크리에이터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맥락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계속 그 연결해 가고 있는 네. 것들이 이제 로컬 컨텐츠들이잖아요. 맞아요.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로컬 플레이어인 분들과 네. 계속 어린이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만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래된 목욕탕, 해화탕 네. 같은 경우나 방금 말씀하신 앨리스 네. 그 칵테일 바라든가 이런 경우 바와 역사가 지금 짧기 때문에 뭐 네.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지금 그런 방향성을 갖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로컬 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네네. 쉽지 않은 길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되게 뭐 저도 아직까지 더 많이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과 만나보고 해야겠지만
또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고 해서 또 꽤 의외로 열려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피크닉이라고 중구에 있는 그 회원역 근처에 있는 복합문화 공간인데 그 피크닉에서 명상을 컨셉으로 전시를 열 계획인데 지금 하고 있어요. 명상 체험 전시인데 거기 전시와 연계된 어린이 프로그램을 이제 바와에서 기획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열심히 또 명상을 어떻게 쉽고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알려줄까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제안 드리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어린이 프로그램은 나중에 하기로 이제 했고 지금은 그 어른들 성인들 대상으로 10세 이상으로 전시는 하고 있더라고요. 갔다 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피크닉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최근 뭐 국공립 그런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어린이 도슨트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 뭐 키즈 공간이라든지 키즈존 이런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설 기관이나 뭐 사설 시설에서도 이제 좀 더 어린이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바하가 같이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 소개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로컬 커뮤니티나 로컬 F&B와 또 바와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와 프로젝트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 행보 좀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좀 더 우리가 이 사회에 뭐 조금 더 많이 산 어른으로서 좀 관용적인 태도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와 신지민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